민주당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와 김남국 의원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입장 강경하게 냈고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런 결정하기엔 배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도부하고 상의했답니까? 네, 그야말로 전격적인 탈당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 전화를 받고 SNS에 탈당 메시지를 올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7인의 일원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미리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전격적으로 탈당을 결정한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일단 그 입장문에서 배경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선당 후사를 강조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초반 적극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면서 당에선 개인적 입장 발표를 자제하라고 김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 그 이후에 그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 당의 권고를 따르겠다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자신을 향한 기사, 김 의원 표현 그대로 빌어오자면 황당무계한 기사가 이어지니까 당을 벗어나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심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분이요. 당에 대한 부담. 물론 무소속이 되면 불이익이 좀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당후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냐.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원들 탈당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선당후사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할 때도 이 부분 제일 먼저 언급했었고 당시 의원들 사이에선 안타깝지만 옳은 결정이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와라 등의 지지 멘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분위기는 다릅니다. 당내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탈당을 하면서 진상조사는 물론 징계조차 불가능해진 겁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면서 당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결국 민주당 내부 조사위원회에도 코인 거래 내역과 초기 투자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 활동 못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징계 여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이런 사례가 악용되면 징계를 받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민주당 당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 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또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박지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 부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당규의 정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 당 지도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당이 취해야 될 뭐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그럼 일단은 징계에 대해서 당규의 근거는 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일만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부담이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친명계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나오는 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쇄신의총에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자정 능력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실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뺏겼다는 겁니다. 불을 끄려면 더 큰 결단,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 같은 게 있었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만 당 일각에선 사실상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끝낸 거다라면서 그걸 알고도 결단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파생된 것이 가상자산 전수 조사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고요. 가상자산 지갑도 많이 있습니다.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한 의원은 유일한 방안은 자진 신고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수조사 얘기 꺼냈었는데 약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칫 국회의원 전체로 이슈가 확장된다면 김남국 의원 또 민주당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작용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남국 의원이 진실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어 보이는데 검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60억 넘는 코인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추적에 따르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죠. 종잣돈 마련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현재는 잡코인 거래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입법 로비 의혹 등 추가로 제기되는 만큼 검찰의 3번째 영장 청구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